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전 사주풀이,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고려국의 대명장 강감찬 장군에 대해서 사주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죠. 이제 강감찬 장군은 이제 문인이기도 하지만 거란 전쟁, 그러니까 거란 전쟁을 통해서 거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대명장이 된 귀주 대첩의 대성을 이룬 대명장이 된 그런 분이죠. 강감찬, 감잔 고려국, 고려국의 대명장, 대충신이죠. 그래서 동북명, 동북명 행영 병마사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상원사, 상원사 문화 시중, 쭉 해서 이제 고려국에 이렇게 벼슬아치를 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학을 하신 분들은 역사가가 아니니까 역사의 개념은 빼고 대략 이제 고려국의 대충신, 귀주 대첩, 거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귀주 대첩의 대성을 이룬 강감찬, 우리가 흔히 강감찬 장군이라고 부르시는 분, 즉 문인 이제 장원급제 하신 분이죠. 이제 문인을 통해서 장원급제 하신 분인데 전쟁을 통해서 대명장이 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벼슬아치까지 이제 하시게 되는 귀주 대첩 이후 이제 문화신임까지 하시는 벼슬을 하게 되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는 이제 접어두고, 역사라는 개념을 접어두고, 그럼 사주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이것을 이제 보아야 되겠죠. 과연 그런 훌륭한 계책을 써서 대거란 대병력을 무찌르는 그러한 지략은 어디서 나오느냐 한번 보면은, 우선 이 사주죠. 무신, 갑자, 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격국이 개일간에 개 보고 이제 북방 수왕절을 봤죠. 그래서 비천 농막격에 해당이 된다. 비천 농막격에 해당이 되죠. 계일간에 해자를 다봉한다. 다봉해서 계일간에 해자를 다봉해서 비천 농막격이 되었다. 자, 비천 농막격이 됐는데 해가 해가 공중에, 즉 비천, 이제 천중에, 공은 이제 천중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천중에서 사자를 충해 온다. 이런 원리죠. 사중에 무토, 즉 무토를 관으로 삼는 것이다. 이런 원리죠. 이런 원리로 해서 비천 농막격이 주어지는데,
이 비천농막격에도 조건이 있다. 근데 관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우선 조건이 있는데 이 무토 관성이 있죠. 무토 관성이 있으나 왕한 상관이 상진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비천농막격으로서의 충분한 격을 갖추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비천농막격의 진격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비천농막격의 이 상관성이 왕한 상태죠. 해중에 간목이 있고 그래서 즉 간목이 또 장생지를 보고 인성을 보고 이렇게 해서 신자인 수국되는데 이게 인성이죠. 그러면서 요 인성 자체도 신자인 수국화돼서 상관을 해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조건들이 없으면은 상관도 인성에 의해서 해를 입으니까 좀 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충분한 이 상관의 왕성한 활동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성격 속에서도 왕성한 상관과 지지에 있는 해가 겁재죠. 개니까 해는 겁재가 된다. 이제 겁재성이 되죠. 겁재성이 됐으니까 일주에 겁재성이 있으면서 또 시주에도 역시 겁재성이 있다. 비견 겁재성이 있고 또 상관이 월간에 상관이 투출돼서 아주 이제 이 두 가지 조건만 보더라도 번신이 아주 왕하면서 겁재가 있으면서 상관이 왕성하게 활동성을 가지고 있다. 천간에서 그러면서 관이 있는데 관을 완전 상진시켰다. 이렇게 해서 상관과 겁재가 물론 계수 일수 자체가 왕성할 때에도 총명하고 계략이 뛰어난 조건을 갖추는데 여기에서는 상관과 겁재가 같이 주어져 있으므로 그 지략이 아주 뛰어나다. 지략이 지혜죠. 지략이 아주 뛰어나다.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우선 그 지혜가 아주 특출나게 뛰어나다. 그러면서 이 상관이 왕성하죠. 상관이 왕성하면서 비천농마를 띄었기 때문에 또 문인으로서의 활동도 대단하다. 그러면서 겁재가 왕성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하다.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바 또 상관성까지 왕성하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바를 꺾이지 않고 그 대상에 누구가 되든 꺾이지 않고 자기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주 구조를 갖추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 능력자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죠.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격을 갖추면서 그 사주 구조가 그런 게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가 능력자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내고 내가 지략을 계획을 세워서 어떤 것을 구축해 나갈 때 내가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 뛰어나다 또는 옳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지략을 갖춘 이렇게 격을 갖춘 사주라면 그 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상관자나 겁재자가 왕성할 때는 오판이 되기도 쉽겠죠. 그렇지만 이분은 뛰어난 비천농막격으로서의 뛰어난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능력자로서의 자신감을 갖고 그 대상이 누구든 자기 주장을 펼 때는 왕성하게 펼친다. 그러면서 이제 능력자라고 자인하는 거죠. 이제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모든 경험이나 또는 책을 통해서나 또는
살아온 과정 속에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런 내가 능력자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나는 능력자야 그렇게 인정해버리는 그런 것이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겁이 없다. 겁이 없다는 게 상관성과 이제 겁재성이 왕성하게 내 생각과 행동과 이런 것들 말과 이게 생각, 몸, 말, 언변 이런 것까지 같이 이 세 가지가 합해서 그냥 왕성하게 그런 어떤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거니까 또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니까 또는 겁이 없다. 겁을 먹지 않고 내가 확실하게 이것은 주장은 확실하다. 이렇게 해서 대상이 누구든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해버린 자기 스스로 나도 나의 모든 것이 지력적인 것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총명하고 이게 즉 이런 사주들은 즉 상관성이 왕성한 상태, 즉 정관에 있고 상진시켰으므로 왕성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멈추지 않고 또는 그 자기가 어떤 기회를 뭐 미리 찾아서 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주어진 그대로 확실하게 주장하고 확실하게 행동하는 이게 때로는 무모하다.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이게 막말로 그런 말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무모한 행동도 거침없이 나오는 사주의 구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겁재, 상관 그러면서 이제 비견이 왕성하죠. 그렇게 엉성하면서 비천농막격은 북방수왕절의 생하고 즉 원령에 생하면서 본신이 왕할수록 좋다. 이제 이런 것이고 여기에 이제 신진수국적 인성이죠. 인성까지 가미되면서 신진수국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 인성까지 가미돼서 더욱 그런 것들이 뛰어나다. 즉 문과 지략이 이렇게 학문과 지략이 뛰어난 구조다. 우리가 이제 학문을 많이 익혀도 그냥 이렇게 지략이 없는 분들이 있죠. 그냥 익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이제 남한테 전달하는 정도의 그런 분들도 사실상 학자 말은 들어도 그런 분들도 꽤 많은 것이죠. 사회에서는. 그렇지만 학문을 아주 박식하고 학문이라는 그 자체를 모든 것을 습득하면서도 언변과 행동 이런 것들 모든 사회 어떤 그 틀에서의 그 활용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았을 때에는 이런 강감찬 장군의 사주가 그러한 형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그 성정 또한 상관 즉 상관이면서 비견이죠. 비견 자기 주장, 자기 뚝심, 겁재, 언변, 말 그러면 상관도 역시 같은 언변과 말 또는 이제 학문 박식하다. 그러면서 정관이 성격 속에서는 물론 상진시켰지만은 성격을 볼 때에는 그 정관도 포함해 보인다. 상관에 의해서 상진됐지만 그 관성이 이렇게 괴멸됐지만 그 성정 내면의 성정을 볼 때에는 같이 포함해서 본다. 그래서 정관이죠. 정관 정인 정관과 정인이 같이 해서 관인이 상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내신 속에서는 아주 그 충직한 나라에 충직한 가정에 이제 충실한 또는 본인 자신의 충실함 이게 정도로서의 가고자 하는 거기면서 그런 게 뚜렷하게 있다. 그러면서도 상관극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적으로는 저게 너무 대담하게 겁도 없이 이렇게 투출되게 나오니까 그게 이제 때로는 정의롭지 못하다. 저는 무모한 짓이다. 죽으려고 환장했냐 하는 정도까지 말이 나올 정도다. 때로는 목숨까지 이태로울 지경에
이럴 수도 있는 그런 구조죠. 그렇지만 그 과감성에는 누가 감히 말리지 못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개해일간이 개해일간 일주가 개시를 보았죠. 그래서 해자를 다봉한 거죠. 해자를 다봉한 중에 북방 수강절 자월에 생화했기 때문에 뚜렷한 비천농막계의 구조를 갖추었다. 그래서 정관을 보면 파격이 되는데 상관이 월간의 상관이 정관을 확연하게 제거시킴으로 해서 상진시켜 점으로 해서 비천농막계의 진격이 되었다. 그래서 진격이 됨으로 해서 일단 비천농막계의 진격이 된 거죠. 이렇게 격을 완연하게 갖추었다. 했을 때 그 언변과 우리가 이제 역사 기록 속에 보면은 그 언변력이 대단한 걸로 나오죠. 언변력이 대단하고 또 그 지략이 아주 뛰어나다. 그 지략이 뛰어나면 여기에 상관성이 장생절 두 개나 보고 제중 간목에서 상관성이 아주 왕성하다. 그래서 비천농막객에 아주 신화한데 그 설 이렇게 정령을 설하는 상관성이 아주 확연하게 쓰여짐으로 해서 이 정령을 설하는 상관성이 지략 모든 지혜나 지략을 뒷받침해 준다. 그러면서 상관성이 언변력이 좋은데 본래 좋은 것인데 역시 여기 주에 해 자체가 겁제 그 자체도의 언변력이 아주 뛰어나죠. 말재주가 아주 뛰어나다. 상관성은 거침없이 말을 하는데도 겁제는 거침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많은 지략이 숨어있는 말들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구조가 그러면서 문인 즉 상관석에 비천농마를 겸해있기 때문에 여기 인성도 있죠. 그래서 문인으로서의 이제 장원급제였죠. 장원급제. 장원급제 이제 했는데 이제 고려 성종 때 이분이 이제 장원급제를 하신 분인데 주로 이제 운을 보면은 식상운을 천년 식상운을 봤는데 재성운을 보았죠. 운이 재성운이죠. 이게 재성운을 재성운은 이제 관성이 살아나는 운이기 때문에 운이 좋은 운이 아니다. 비천농막객설은 재성운을 보면은 좋은 것이 아니다. 사주 구조에서 관성을 보지 않았다면 재성운을 보아서 그렇게 크게 흠은 없는데 이 사운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또 천간의 관성을 보고 이때는 이제 월령이 좌적으로 좌우천까지 보게 되니까 이럴 때는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는 아주 좋지 않은 운이다. 이제 그분의 기록을 보면은 이쯤에서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이제 겪으신 분으로 나오는데 역사는 이제 접어두고 이 운 자체가 이렇게 재성운의 관성이 살아난 운이기 때문에 아주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다. 한직을 이렇게 지방의 한직을 보내면서도 상당히 이태로운 그러한 지경에 이런 환경이었다. 그러면서 이분이 미대운에서 기주대첩, 대성을 이루는데 이때에는 즉 관이죠. 정관 이제 편관이 되죠. 편관이 되는데 편관은 이제 이 자체로 해석을 하면은 위험한 일. 이제 위험한 일이 되니까 이번에 이제 공록을 먹은 분이니까 나라에 위험한 일이 되겠죠. 나라에 위험한 일이 된다. 그러면 나라에 위험한 일이면 뭐 내란도 있을 것이고 국가가 아주 어려움에 처하는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때 이제 거란 곳이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런
때죠. 이때는 편관이면서도 이게 이제 관성이 이 살아나는 운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 해묘 목국이 없었다. 이 미대운의 해묘 목국이 없어서 그대로 편관 비천농박격으로서의 관을 보는 그런 운이었다면, 그러한 그대로의 관의 운이었다면 귀주 대첩에서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이번 해묘 목국이 주어져서 목으로 하는 거죠. 목으로. 그러면서 목은 상관성이 아주 어떤 기의 격을 띄우면서 상관성을 아주 크게 활용하는 사주인데, 이때 해묘 목국이 주어져서 이 관성 그 자체로는 살아날 수 없고, 이 미 자체도 해미 목국돼서 목구가 돼서 이 관으로서의 그 기운을 상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러한 운에서 대승을 이루는, 그래서 대장군이 되는 그러한 운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5대운이나 4대운이 이렇게 걸려서 이때 대전쟁을 치르면서 그 기주 대첩 같은 그런 큰 전쟁을 치르는 과정이었다면 아마 패했을 거예요. 강남 장군이라 할지라도 패했을 거예요. 이 운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는 해미 목화돼서 관의 기운이 상실된 것이다. 즉 편관은 이제 적군의 세력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나와 반대되는 세력이기도 하죠. 그래서 목구가 되니까 그 힘을 상실해 버린 거죠. 이게 적국의 힘, 편관의 힘이 상실돼 버리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운이다. 이게 강감찬 장군 사주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장군으로서의 그 기주 대첩할 때 그 전쟁을 치르면서 장군으로서의 입지에서의 지휘봉을 잡고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 개인 사주이긴 해도 개인의 운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분이 장군이 되기 전에 강조 장군 있죠. 강조 그거는 대장군이 되어서도 패해가지고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참수당하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운이 이렇게 그 수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서 참수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만약에 강감찬 장군도 이때 이런 운에 만약에 전쟁을 치렀다면 이렇게 전쟁에서 죽었거나 그러한 모진 나쁜 꼴을 당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때 미대운에는 해미 목국돼서 편관은 이제 적의 세력도 되고 적의 군령도 되고, 또는 내란이 일어났으면 반란군의 세력이 되는 것이고, 또는 기타 정치 싸움이라면 반대 세력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 세력하고 다툼을 했을 때에는 내가 이긴다. 이 운이 이제 해미 목국에서 이 편관의 기운이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그러면서 쭉 이운이 이때 전쟁을 통해서 나머지는 이제 본신이 생하는 운이죠. 임신, 개유, 대운인데, 이때는 본신을 생하는 게 무탈하게, 이때가 이제 현종 때죠. 현종 때. 현종이 이제 좀 훌륭한 군주로 우리가 이제 역사에 기록되어 있죠. 현종 때에 이 거란군과 싸우는 전쟁을 이제 치른 때였는데, 현종 때에서 그대로 이제 큰 벼슬을 해서 이렇게 문화시중까지 벼슬에 이르는 이제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올해 80대까지 한 40분이에요. 올해도 장수하신 분인데, 이때에 그러한 운이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운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주 중에 이렇게 내면을 보더라도 워낙 강직한 분이라, 워낙 이제 태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태왕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성정이 워낙 강직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상관성과 겁재성과 같이 발동이 되니까 자기 주장, 자기 언변력, 이제 감히 어떤 사람이라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언변력, 지략 이런 것들이 다 갖추고 있는 사주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학식까지 뛰어난 이제 높은 분이니까 아주 대단했겠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만 이 운은 나쁜 운이라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한직에서 위태롭게 사시할 그런 운명이었다. 하지만 기주 대첩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일신이 크게 성공하는, 또 지략적으로 전쟁도 이기고 고려국을 이제 고려국을 지킨 것이죠.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강감찬 장군의 사주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계일조와 계시를 보고 이제 정관이 있어서 파격될 구조나 상관이 천간에 두드러지게 왕성하게 쓰면서 상진시켰다. 그래서 비천농막격의 진격이 되었다. 비천농막격의 진격이 되었다. 계일간이 해자를 다봉하면 비천농막격이다. 그래서 북방 수학교 월지 자월의 세계에서 비천농막격을 더 뚜렷하게, 그러면서 자기 주장이 왕성하게 강한 겁재와 상관성이 두드러지면서 관인상생되는 성정 속에서는 상진시킨 관도 내면의 구성을 살필 때는 이런 것도 같이 본다. 그래서 관인상생의 조건까지 다 갖추어져 있어 그 성령 또한 아주 굳건한 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당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워낙 이런 강하고 말이 거침없으니까 시기 질투한 분도 많았겠죠.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로 해서 운도 또한 그러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구조들을 이제 호성한다. 호승이라는 말은 이기기 좋아한다. 이기길 좋아한다. 이렇게 쓰면 이기길 좋아한다. 그러니까 남한테 지고 싶지 않는 그런 성격이고, 어떻게든 말 실험을 하더라도 자기가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또는 뭔 다른 것을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능인, 이렇게 좀 혐오감을 갖게 하는, 즉 그러한 구조의 사주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가, 즉 국가를 위한 신하로서, 고려국의 신하로서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국가에 충성하려는 그지만큼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강감찬 장군의 사주, 이번 시간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주를 한번 살펴보죠. 감사합니다.